안녕하십니까. 이번 가을학기 비행기는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엄성웅입니다. 현재 사람의 이동 수단을 우리가 변천 과정을 잠시 살펴보면 처음에는 도보로 그리고 말을 타고 자동차를 타고 현재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현재 한 2000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속력이 한 110km, 그리고 앞으로 2050년 정도가 되면 한 235에서 240km 정도로 평균 속력이 올라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만 km에서 약 한 1100만 km로 한 100배 정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비행기의 발달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라이트 형제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세계 1차, 2차 대전을 거치면서 현재 아주 고도하고 그리고 공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안정된 그런 비행기를 생산하고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하늘을 날 수 있기 위해서는 특별한 힘이 좀 필요한데, 그 힘을 우리가 4가지 정도로 축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선 비행기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이라고 하는 힘, 그리고 이 힘의 반대변, 수직으로 반대로 작용하는 양력, 그리고 비행기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추력, 그리고 이 추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항력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이 양력 발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발생을 시켜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비행기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리고 양력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양력의 발생의 구조는 우선 1번의 그림을 볼 것 같으면 A, B, C라고 하는 이 세 구역을 공기가 지나가게 됩니다. 이 공기가 지나갈 때 B 쪽의 구역에서는 이 단면적이 적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 들어온 공기가 단면적 B를 지나갈 때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기압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기압 차이에 의해서 이제 비행기가 뜰 수가 있고, 비행기의 날개의 구조를 볼 것 같으면 이렇게 휘어져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관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 출발한 공기가 이 뒤쪽에서 이렇게 같이 만나기 위해서는 위로 지나가는 공기는 빠른 속도로, 아래쪽은 천천히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기가 이제 지나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몇 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위쪽으로 지나가는 공기의 이 간격이 공기의 간격이 넓고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것은 좁은 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쪽으로는 공기가 빨리 지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공기가 빨리 지나가게 되면 압력이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 평형을 맞추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 빨라지면 압력이 낮아지고, 이 압력이 낮아진 부분을 아래쪽에 있는 공기가 채워주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떠받치는 힘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양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력의 발생은 날개의 구조에 따라서 그 물리적인 양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 2를 볼 것 같으면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공기와 위쪽으로 지나가는 공기, 즉 위로 지나가는 공기는 뒤쪽에서 같이 만나기 위해서는 빨리 지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빨리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압력이 낮아지게 되고 양력은 크게 작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양력 발생에 있어서 간단한 실험을 우리가 이제 휴지를 통해서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휴지를 상태에서 위쪽으로 바람을 불면 아래쪽에 있는 휴지가 위쪽으로 떠오르는 이런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는 거죠. 바람을 불 때 위쪽은 공기의 속도가 빨라지고 아래쪽은 느려지기 때문에 밑에 있는 위쪽이 압력이 감소하게 되고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높아짐으로써 위로 떠받치는 힘이 작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비행기 날개는 양력만 작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뉴턴 제3법칙이라고 그러죠. 작용과 반작용 법칙도 작용이 됩니다. 자, 우선 위로 불었던 공기를 아래쪽으로 불게 되면 역시 휴지가 위로 떠받쳐지는, 위로 올라가는 현상을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치 그 수상 스키가 수면 위로 이렇게 물을 타고 가듯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힘에 의해서 비행기는 결국 하늘을 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학적인 부분인데 비행기 날개의 받음각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비행기 날개의 구조를 보면은 이 시선과 그 다음에 이 받음각 요 두 개의 그 각도 차이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작용과 반작용 힘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집에서 간단하게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실험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선풍기 날개 앞에서 손을 위쪽으로 그리고 손을 조금 더 받음각을 크게 한 뒤에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공기를 한번 느껴보면 이 힘이 작용이 되는 것을 크게는 아니지만 약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손가락 사이에 움직이는 공기 흐름을 느껴볼 수도 있는 거죠. 손을 빨리 하게 되면 이쪽이 좀 더 많이 공기가 떨리는 현상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의 받음각을 조금 더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해 보면 우선 1번 그림 같은 경우에는 수평한 상태에서 그대로 공기가 위쪽 아래쪽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태에서는 이제 받음각을 조금 크게 하게 되면 위로 지나가는 공기의 흐름이 좀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받음각이 더 커지면 좀 더 불안한 상태로, 그리고 4번, 5번과 같이 각을 점점 증가시키면 이 뒤쪽의 공기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 즉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이 뒤쪽 부분이 이제 진공 상태가 되는 거죠. 진공 상태가 되면 요 바깥쪽에 있는 공기가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힘이 발생이 되어서 이 날개가 굉장히 많이 심하게 이제 떨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공학적 그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비행기 날개의 면적과 양력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행기 날개는 날개에서 결국 양력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날개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양력은 크게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자, 반대로 이렇게 날개가 작은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작지만 전투기는 아주 하늘을 잘 빠른 속도로 뜨게 되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추력의 전투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된 동영상을 우리가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걸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날개 크기와 양력의 관계, 이 관계성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날개 면적이 증가하고 날개 면적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우선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는 날개가 이렇게 작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륙하기 위해서는 이 날개가 안쪽에 숨겨져 있던 날개가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날개의 면적이 굉장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 이륙할 때 비행기의 속력은 매우 낮은 상태, 적은 속도에서 가기 때문에 양력이 크게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력은 날개의 면적과도 관계가 되지만 그 날개 위를 지나가는, 날개 위쪽을 지나가는 공기의 흐르는 속도에도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비행기가 이제 한 성층권, 한 지상 8에서 10km 정도 올라가게 되면 날개의 면적이 다시 작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비행기가 그만큼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날개 위쪽으로 지나가는 속도, 공기의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날개의 면적이 크지 않더라도 충분히 양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는 오히려 이제는 속도가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날개의 면적을 크게 만들어서 양력을 크게 발생시키고 안전하게 이렇게 착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착륙 이후에는 다시 날개는 원래 상태로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비행기를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려면 특별한 어떤 장치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그 장치로서는
이렇게 프로펠러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제트 엔진을 이용한다든가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을 우리가 이제 추력이라고 그랬고, 이 엔진의 성능에 따라 추력 크기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제트 엔진의 구조는 이제 이렇게 단면으로 봤을 때는 좀 단순하게 생겼지만은 뭐 원리는 이렇습니다. 일단 흡입된 공기가 이 관을 지나갈 때 점점점 직경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들어왔던 공기가 점점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압축된 공기와 그다음에 연료를 같이 태워주게 되면 이 바깥쪽, 즉 3번 쪽으로 고온 고압의 상태의 가스가 밖으로 분출이 되는 거죠. 이 힘에 의해서 이제 추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프로펠러 엔진과 같이 이렇게 피스톤으로 운동하는 경우를 이제 제트 엔진과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흡입되는 공기와 그리고 압축되는 공기와 그리고 압축된 공기와 연료가 터지는 곳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원리는 똑같습니다. 즉 그 공기를 압축시킨 연료와 같이 폭발을 시켜주면 폭발되는 그 힘에 의해서 이제 팬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이 돌아가는 힘에 의해서 바람을 뒤로 내보내게 되고 그 힘에 의해서 추력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비행기의 방향 전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행기는 우리가 이제 자동차의 핸들처럼 이렇게 쉽게 회전을 한다든가 뒤로 간다든가 이렇게 짧은 반경을 가지면서 전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빠른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날개의 모양을 변화를 시켜서 비행기의 방향을 이제 전환하게 되는데, 비행기는 이렇게 주 수평 날개와 그다음 뒤쪽에 수평 꼬리 날개, 그다음에 수직 꼬리 날개, 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 날개에서의 움직임, 그다음에 꼬리 날개에서의 움직임, 그다음에 수직 꼬리 날개에서의 움직임에 따라서 비행기가 상승하기도 하고 하강하기도 하고 선회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회전 운동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방향을 전환시킬 수가 있는데, 비행기가 빠른 속도로 갈 때 이 약간의 날개의 변화에 의해서도 양력이 굉장히 심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자, 비행기가 상승하거나 또는 하강하는 운동에 있어서는 그 뒤쪽에 있는 수평 꼬리 날개를 조정을 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우선 그 날개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공기가 이런 식으로 위에서 공기의 흐름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이쪽이 빨라지니까 압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낮아진 압력을 채우기 위해서 밑에서 떠받친 힘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비행기의 앞쪽 부분이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하강 운동, 그 다음에 이 날개의 움직임과 반대로 하게 되면은 이제 상승 운동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행기가 이제 선회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수평 주 날개의 날개의 뒤쪽에 있는 보조 날개를 꼬리 날개처럼 움직여서 선회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날개가 뒤쪽에 보조 날개가 내려가게 되면은 바로 공기의 속도가 빨라지고 압력이 낮아지고 밑에서 떠받친 힘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직 꼬리 날개는 비행기가 그냥 가면서 수평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날개가 이쪽으로 꺾여져 있느냐 아니면 반대로 꺾여져 있느냐. 만약에 이쪽으로 꺾여져 있는 경우에는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빨라질 거니까 이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미는 힘이 작동이 되어서 비행기가 옆으로 도는 거죠. 수직꼬리 날개가 반대로 되면 이쪽이 압력이 낮아지고 이쪽이 고기압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밀어서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비행기의 설계와 제작에 있어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고 들어와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비행기는 좌우 대칭이어야 한다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행기는 공기의 마찰을 줄여주기 위해서 부드러운 유선형의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그 날개의 바등각에 있어서 그 날개의 바등각이 크면 클수록 뒤쪽에 그 맴돌이 공기가 생겨서 기체가 흔들린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구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는 가벼운 재질을 사용을 해서 무게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무게를 최대한 줄이고, 우리가 다음 시간 사용하는 재질은 이제 우드락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예, 무게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비행기의 무게 중심은 양력이 최대로 발생하는 그 지점이 바로 비행기의 무게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무게 중심이 달라지게 되면은 비행기를 잘 설계하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그 압력 차이에 의해서 알게 된 이런 과학적 지식을 아주 훌륭한, 우리 문화 속으로 아주 훌륭하게 들어온 발명품을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그 날개 없는 선풍기의 구조를 보면 이 아래쪽으로 흡입된 공기를 이제 위쪽으로 올려서 이렇게 바람을 바깥쪽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이 날개 없는 선풍기의 가장 핵심적인 그 기술은 바로 요 비행기 날개처럼 이쪽 부분을 이렇게 휘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체든 액체이든 이렇게 휘어져 있는 부분을 지나갈 때 비행기 날개에서처럼 빠른 속도에서, 여기서 이제 빠른 속도에 의해서 여기가 이제 압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떨어진 압력을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와서 채워주게 되는데, 그 공기의 흐름을 볼 것 같으면 여기서 1이 된다면, 여기서 들어온 공기가 1이 된다면 나가는 공기는 바깥쪽에서 공기가 들어오면서 한 15배 정도의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과학적 원리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와 동일한 구조이지만 쓰임새가 좀 틀리죠. 우리가 이제 날개 없는 헤어드라이기, 또 역시 마찬가지로 안쪽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 다음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휘어져 있는, 날개의 구조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입구 쪽에서, 그래서 공기를 뒤쪽에서 강하게 빨아내는 이런 형태로 한 15배 정도의 효과를 이제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그 뭐 부채를 한다든가 또는 뭐 스프레이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압력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죠. 오늘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그 영재공 게시판에 자기주도적 그 탐구 활동지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확인해보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생각을 잘 서술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을 토대로 한번 토론을 해보면서 문제를 인식하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